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진짜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선생님 한번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제 지금은 수학학원 원장이자 작가로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이윤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윤원, 네. 우리 원장님이자 이제 작가님이신데 네. 사실 저번에 영상 한번 저희 출연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본인 말씀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떨었다라고 했는데 네네. 진짜 많은 말씀을 차분하게 많이 해주셨고 네네. 특히 이제 책도 저도 이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미 또 유명하셨더라고요. 아까 네네. 수학 그때 특성화 뭐 있던 예. 네. 이제 수학 특성화 중학교 시리즈라고요. 네. 뭐 청소년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그죠? 네. 여튼 그 교재가 또 책이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영상에 많은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거 하나 쓰는 데마다 엄청 많이 걸렸죠, 그죠? 네, 몇 년씩 걸려요, 그게? 예, 저희가 이제 시즌 1, 2 이제 시즌 2까지 나왔는데요. 뭐 한 권당 한 2년 정도씩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네, 열심히 썼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우리 수학에 대해서 깊게도 탐구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셔가지고 오늘 수학에 대해서 한번 좀 뼈를 때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또 엄청 바쁘신데 나와달라고 뭐 이렇게 네. 좀 졸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하고 2부 이렇게 두 편을 좀 인터뷰를 해볼 건데 1부 주제가 요거입니다. 네네. 친절한 수학 공부가 아이를 망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사실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좀 워딩을 좀 썼습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하나씩 좀 이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초등이랑 중학 쪽 수학 공부를 이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그 이제 집에 부모님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 중 등 수학의 목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목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제가 저번 촬영 때는 이제 최상위권들의 이제 수학 공부의 관점이라든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초등등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위험한 상황 예. 닥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초중등 때 이제 수학 점수를 막 90점, 100점 받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등 때 올라오면 그죠. 한 4, 50점밖에 못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흔해요.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죠. 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놀라실 정도로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그냥 학교 수학 시험 평균이 30점도 안 되는 학교들도 주위에 되게 많아요. 굉장히 저는 흔하게 이제 목격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중등 수학의 사실 공부의 목표는요. 고등 때 잘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그쵸. 그때 가서 실력 그쵸. 발휘해야죠. 왜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초중등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등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초중등 수학 공부를 한 이유는 고등 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다. 오케이. 고등 때 빛을 발해야 된다. 그렇죠. 고등 때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갑자기 고등 때 시험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냐? 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중학까지 괜찮다가 그렇죠. 버티다가 맞아요. 고등 때 확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중등 수학은요, 일단 사실 이제 좀 비교적 쉽고요. 양도 적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유형들이 그래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수업으로 친절하게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수업으로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편하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된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게 이제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이제 달라져요. 맞다. 그렇겠네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일단 양도 엄청 많아지고요. 네. 하나하나가 다 까다롭고 어렵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이게 중학교 때까지 좀 약간 뻔한 게 있는데 그쵸. 고등은 이게 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편하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친절하게만.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든 뭐 학교 수업이든
누군가의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고 결국은 자기가 혼자서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내야 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채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한 수업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난 분칠절한 공부가 된 거예요. 고등 때부터는. 이제 한계가 바로 그냥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친절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친절한 공부만 한 거예요. 약간 좀 편하게 좀 떠먹여주는 걸 그렇죠. 해보다가 자기가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완전 불편한 거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떡해. 할 줄 모르니까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나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사실은 예견된 거였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당장 그러니까 친절한 수업 방식으로는 이제 당장 시험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쵸. 좋은데 네. 결과가 정해져요. 유통기한이 있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영어랑 너무 흡사한 게 영어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애들 막 본문 외우고 네. 문제 많이 풀리면 잘 나오니까 네. 자기가 또 잘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근데 고등 가면 말씀하신 대로 범위와 깊이가 훅 되니까 달라져요. 이게 안 되니까 형 내가 못하나? 이런 상황이 예,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 때 수학 공부부터는 약간 이제 가시밭길을 가야 돼요. 혼자서 뚜벅뚜벅. 근데 지금까지는 온시 속 화초처럼 공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됐다는 거죠. 대부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준비가 돼 있었네. 안타깝게도.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중등 수학의 목표를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그렇죠. 지금 고등 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학 공부다. 근데 초중등 수학에. 초중등에 이미 지금 고등에 사실은 좀 안 될 조짐이 사실 대부분 맞아요.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초등이랑 중학이랑 중등이랑 저희가 쪼개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절한 수학 공부가 아이를 좀 망친다고 했는데, 초등 수학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그럼 맞을까요? 일단 초등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이제 수학 공부법을 터득해야 돼요. 공부법을 터득해야 예, 된다. 고등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네네. 근데 사실 그걸 하기에는 초등 수학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단하고 양이 적어요. 일단은 분량이 적다. 예, 완전 인정.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학생 스스로 이제 수학 공부법을 이제 터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이때가. 시기적으로 좋다. 예. 네. 고등 때 갑자기 이걸 하기에는 갑자기 양도 많고 어려워지니까요. 부담스럽죠. 뒤에 수능도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초등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개념서 읽고 네. 예제 풀어보고 네. 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네. 또 여러 문제들을 풀어본 다음에 집에 자녀들을 가르치죠. 네. 네. 근데 그게 학부모님들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학생들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저희 와이프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그렇죠. 수학을 가르치죠. 조금씩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됐으니까 아이도 어느 정도 되는 가능한 지점이 있다. 아니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더 왜냐면 잘한다고요? 학생들은 더 말랑말랑한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조금 더 저희 한번 설득을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아마 여기서 지금 되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저희 학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과를 보잖아요. 약간 좀 많은 좀 경험을 좀. 네, 먹고 학원에서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했다. 네. 근데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티칭하는 거가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해봤더니 되더라. 예, 맞습니다. 아, 잘하고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좀 이제 주의할 게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게 혼자서 개념서를 읽고 예제를 풀고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죠? 엄두가 안 나죠.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조금 더 이제 그쵸. 인내심이 있는 거죠, 그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공부법을 터득하는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네. 이 타인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하다가 좀 막 곰곰이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때 핵심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티처 역할보다는 애가 그쵸. 좀 너무 힘들어하는 시점에는 살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때도 그렇고 어떤 네. 공부를 할 때 좀 잘 안 되는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럴 때 옆에서 같이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또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티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한테 줘야 돼요. 아, 주도권을 아이한테 줘야 된다. 예, 학생의 주도권 학생한테 주고 네. 뭐 그렇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옆에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아.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믿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때 그래도 이제 믿고 내가 정 안 될 때, 혹은 내가 뭔가 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면 되는 거죠. 아, 안전장치 역할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럼 애들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가 됐든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몇 학년 정도에 이게 그래도 시작이 가능한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사실 저학년부터 다 이게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부터도 다 가능해요. 아, 가능. 네, 저학년부터 학생이 먼저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워낙 이제 심플하게 시작할 네, 수 시작하니까 있으니까. 그 교육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학년부터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 수학 학원을 추천할 때도 네. 이제 앞에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친절한 수업보다는 예, 친절한, 그쵸.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푸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수업보다는 네. 혼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학생이 하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은 올바른 이제 방향과 계획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좀 필요할 때 핵심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개별 관리를 해주는 학원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 이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영어도 다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풀어주는 것보다 애 이제 딱 수준을 알면 그쵸. 쭉쭉 하다가 살짝 막힐 것 같은 때나 이럴 도와주고. 때만 조금씩 해주면 애가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효율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공부 이런 순서로 또 이렇게 또 공부 방법도 조금씩 알려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 이렇게 했더니 좀 안 되고. 그럼 또 이제 앞으로 가서 복습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결국 고등학교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친절하게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긴 초중 때 너무 지금 다 보면 모든 시스템이 다 친절하긴 해요. 그쵸. 예. 근데 친절했다가 갑자기 고등 때는 불친절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완전 불친절하고 시험은 또 완전 또 냉정하잖아요. 그쵸, 냉정하죠. 점수가 막 40점, 30점 이렇게 나오면 아, 혹시 영어도 그런가요? 영어요? 네. 영어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훅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 막 이렇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분수 다 공부하고 네, 맞아요. 통분하는 거 공부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해줘야 네, 되냐. 그러니까 또 사실 집에서 또 그러니까 학생들과의 어떤 분쟁이, 네, 다툼이 가르칠 때 사실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이건데 네. 왜 이해를 못하니? 그쵸. 가르칠 때. 학생들도 별로 이렇게 싫어해요. 막 다 알려주고 막. 차라리 학생한테 공부를 시키면 그 분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네. 거 한번 또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또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아, 우리 애는 이미 수학을 뭐 약간 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분위기를 끌어줘야 되냐 했을 텐데, 이제 좀 시작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이제 뭐 몇 분 정도씩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야 너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시작을 어떻게 될지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초등 때는 연산이 또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연산 공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저학년이면 네. 일단 연산부터 혼자서 이제 연산 이제 풀이된 걸 예제를 보면 아 이런 연산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산부터 좀 간단한 연산부터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게 좋다. 쉬운 연산부터. 예. 네. 그리고 이제 개념서. 음.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개념서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가 있고요. 시중교재. 예, 시중교재예요. 네. 시중교재. 그런 개념서를 학생이 읽고 밑에 예제를 풀고 파악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는 걸 시키면 학생이 아마 할 거예요. 와, 그게 된다고요? 됩니다. 이 지점이 아마 지금 이게 되냐 안 되냐 지금 감론을 박일 것 같은데. 오. 저희는 해봤잖아요. 실험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원에서 경험을. 그쵸, 경험을 네. 했잖아요. 되고 성적도 좋아요. 생각보다 이 지점에서 이제 믿음이 이제 그쵸. 있냐 없냐. 왜냐면 저는 결과를 봤으니까. 근데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다려줄 필요는 있어요.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딱 봤을 때 그냥 내가 다 알려줄까.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다 알려줄까.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줄까.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왜냐면 학생이 처음 할 때는 좀
좀 어설픈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 그쵸. 기준에. 네. 어설픈 것처럼 보이니까 좀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기다려주고 또 조금씩 도와주고 하다 보면 학생이 이제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걸 풀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까 결국은 문턱이 좀 있긴 있네요.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려야 되는 문턱이 있네요. 근데 그걸 살짝만 넘어가면 학생이 알아서 잘합니다. 진짜 그때는 막 천국을 약간 맛볼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뭐 시간 뭐 하루 몇 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몇 개 풀어야 된다. 이런 저는 기준 없나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정하지 않아요. 음. 그냥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마다 좀 이제 좀 일정도 다르고 차이가 있겠네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일주일에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간도 좀 정해서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분명히 이제 속도를 좀 탈 것이다. 그러면 처음 할 때는 어쨌든 꾸준히 한다는 습관을 목표로 그쵸. 두고 분량이든 뭐 이런 것든 그쵸. 시간대든 네네. 좀 최대한 좀 그렇죠. 편하게. 그러니까 딱 정하는 거죠. 일주일에 3번 하자. 음. 뭐 2시간씩 하자. 음. 뭐 이렇게 또 정해서 좀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욕심이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나갔으면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학생이 공부하는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걸 터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 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풀게 하는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와 일반 부모님들이 어떤 약간 거기서 좀 그렇죠. 이제 결정적인- 전문가들은 이제 좀 기다릴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할 때 좀 필요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순간들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학부모님들도 할 수 있어요. 좀 공부를 하시면. 네. 오늘 이 지점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차이점이 되게 궁금했고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는 이제 이미 초등학교 이제 뭐 N학년 올라왔는데 네. 이미 수학 접었다. 너무 네. 빡세게 시켜가지고 애가 안 하려고 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한테 뭐 사실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다 다르니까. 그래도 조금 조언을 해주시자면 일단 욕심을 버리면 돼요. 누구의 욕심일까요? 그 학부모님들의 욕심이겠죠. 일단 욕심을 버리고 버리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학교 당장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음. 고등 때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욕심을 줄이고 쉬운 거부터. 초등은 시간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으니까 그쵸. 쉬운 거부터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5학년인데 3학년 4학년 게 잘 안 돼? 그럼 3학년 4학년 거부터. 저 집도 풀렸습니다. 네.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설득. 네, 예. 괜찮습니다. 설득해서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그때부터 좀 쉬운 교재로 네.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천천히 그거는 거 복습을 하고 또 쉬운 교재로 좀 하다 보면 학생이 이제 감을 잡아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별 할만하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데 어려운 걸 좀 시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욕심을 좀 낮추시고 쉬운 복습, 쉬운 교재로 하다 보면 된다. 초등 때는 확실히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하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중등이에요. 중학. 중학에서는 이제 수학 공부 방법을 네네.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뻗어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등 수학 때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은 공부를 했잖아요. 혼자서 하는. 그죠? 약간 했다 치면 그죠? 아까, 네. 그런 방법 그대로 중학교 때도 해야 됩니다. 초등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여유 있을 때 뭔가 네. 좀 그런 걸 해보는 게.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중등 수학도 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혼자서 개념서 읽고 네, 예제 풀면서 개념을 파악하고 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물어서 해결하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답지를 보고 혼자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중학교 때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불친절한 공부라고 하는데 이때 이걸 중학교 때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학원에서 친구들을 보면 초등 때부터 그걸 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잘합니다.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맞아요. 네. 조금 어려워졌지만 고급 과정이지만 중학교 때도 잘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변수가 있네. 네. 시험을 잘 봐와요. 잘 봐요. 네, 잘 봐와요. 그쵸. 굉장히 잘 봐요. 하긴 시험 환경도 사실은 불친절한 환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진짜 수학 실력이 높아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수학이랑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공부랑 당연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했던 친구들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저희 학원에 이제 와서 수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하는 시간.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이걸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죠. 불편하고. 완전 어색하죠. 이게 지금 뭐나 배우러 왔는데 안 그쵸.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하면서 이게 내가 되네. 그리고 내가 좀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서 해결하니까 더 효율도 더 높고 그리고 더 재밌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주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핵심적인 도움을 해주고 방향을 설정했더니 그게 된다. 그리고 또 성적도 그런 친구들도 잘 나온다.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중등 때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 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뭐 친절하게 했다 하더라도 중학부터라도 사실은 여전히 고등에 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그래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중등 수학부터는 네. 모든 걸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강의식 수업이 좀 필요하다는 또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네. 예,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학원을 이렇게 깎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학원, 그러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이제 중학교 수학은 고급 과정이잖아요. 초등학교에 비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막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의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좀 두 개가 필요한데요. 네, 2개. 첫 번째는 그 학원의 수업이 학생의 수준과 딱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네. 수준이 맞아야 된다. 수준이 딱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학원의 속도와 학생의 속도가 딱 맞아야 된다. 수준과 속도가 일치할 때 그게 효율이 할 때 높다. 그러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둘이더라도 저는 이제 어차피 고등 올라가면 불친절한 공부를 해야 하므로 그 수업과 별개로 이 불친절한 공부를 해봐야 돼요. 혼자서 또 개념서를 읽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풀이도 설명을 듣기보다는 먼저 풀어보고 막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순간에는 답안지를 보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불친절한 공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 잘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아까 질문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이미 답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뭐 오직 자기 주도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맞아요. 학원을 하더라도 그쵸. 여전히 별개로. 그쵸. 자기 코어는 좀 채워야 네, 별개로 해야 한다. 고등 때 안 무너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 영어랑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는 것 그쵸. 같아서 너무 지금 흥미롭고 네네. 일단 저희 그러면 일단 1부는 이 정도로 저희가 하면 네네.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핵심이 잘 전달된 것 같고요. 네. 전 너무나 지금 공감합니다. 아. 영어랑 지금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한국은 이제 고등 가가지고 사실은 또 이 꽃을 피우잖아요. 맞아요. 평가든 뭐든. 근데 그 전에 자기 주도에 대한 그걸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맞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랑 좀 아주 또 네. 차이가 자, 그러면 1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2부도 진짜 뜨거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심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심화는 진짜 뭐 각종 유튜브에서도 보면 지금 토론이 많이 찬반 벌어지죠. 논쟁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풀어야 만점을 받나요? 라는 일단 제목이고 그 안에 또 심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또 선생님 작가님한테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출연했을 때 저희가 또 이런 것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또 뵙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